방구석 토크고요. 미리미리 물을 좀 마셔주시고 다시 아니요 다시 아니에요. 이거 바로 가죠. 이거를 미는 소리가 지금 마이크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근데 더 드실 건가요? 아니 근데 그 모자를 아까 그 비니 쓰고 있다가 왜 갑자기 바꿨죠? 그러네. 수염이 나가지고 비닐을 쓰니까 너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까 나는 딱 처음 보고 그 생각이 났어. 그 나홀로 집에 그 도둑이요? 도둑인 줄 알았어요. 좀도둑? 네. 해리. 뭐 도둑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리입니다. 해리 이름. 해리. 네. 예. 다 드셨나요? 예. 이제 해도 되나요? 해주십니다. 해시면 된다고요? 네, 해시면. 예. 벤제마. 네. 사건에 대해서 뭐 좀 판결이 좀 나왔나요? 네. 이 나쁜 형. 원래 이제 레알 마드리드 3대 형이 있었죠. 우리 형, 작은 형, 그리고 나쁜 형.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스포티비에서 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 중계를 할 때인데 그때가 한창 갑자기 벤제마 그 이제 발부에나 그 테이프 사건 그때가 터졌구나. 그게 재점화가 아니 그때 터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약간 드러난 거지. 됐었어. 아마 프랑스 막 국대 차출 이 시기쯤이었던 것 같아. 그런 떡밥은 항상 돌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랑 같이 하던 캐스터가 이제 벤제마가 골을 넣었는데 오늘 그라운드에서 그 어떤 선수도 이 선수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 멘트를 쳐가지고 좀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자 벤제마가 이제 2015년 10월에 그 당시 이제 국가대표팀 팀 동료였던 발부에나를 그 섹테이프 관련해서 협박을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자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죠. 24일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제 팬들이 항상 얘기를 했던 건 아직 판결 안 나왔는데 기다려라.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립기여를 박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유죄가 나왔어요. 판결이. 그러면은 뭐 이제 이 진정한 의미의 나쁜 형이 된 거죠. 그렇죠. 이 형님은 쌈 나쁜 형이지. 진정한 의미의 나쁜 형이 아니라. 그래서 이 프랑스 법원이 벤제마를 두고 협박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거짓말을 통해서 팀 동료가 협박에 굴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언급을 했고 집행유예 1년 그리고 7만 5천 유로 한화로 따져서 약 1억 원의 벌금형이 나왔어요.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집행유예니까. 이 벤제마와 함께 재판을 받았었던 이 공동 피고인 4명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징역이네요. 왜냐면 벤제마가 지금 보면은 협박 시도에 가담한 혐의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 법 잘 모르는데 약간 이 해석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뭐 선배님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공범 느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이 확실히 있어야지 대답이 됐을 텐데 가담한 혐의로 벤제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거로 봤을 때는 아마 그냥 가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혐의가 좀 덜하다?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형인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이따가 선배님 오시면은 물어봐서 저희가 여기 밑에 한 줄 뭐 잘 달든가 주석을 달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섹테이프는 전문가인데 이런 이 법에 대해서는 몰라요, 덕현이가. 본인도 좀 섹테이프 전문가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저는 AV를 보죠. 이 벤제마 변호인이 일단은 좀 별로 그렇게 좀 불복을 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꽤 놀랐고 이거는 항소가 필요해 보인다. 변호사분들은 다 그러지 않나요? 원래 이렇게 최대한 내 의뢰인을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벤제마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뭐 호언장담까지는 아니고 이 뉘앙스가 얘기는 했다.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저희가 정확히 모릅니다. 텍스트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항소할 거고 그리고 벤제마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벤제마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개 나쁜 새끼가 됐습니다. 그렇죠. 진짜 나쁜 형의 뒤에는 형도 이제 아까운 거지. 그치. 지금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냥 나쁜 놈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축구 채널이다 보니까 축구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벤제마가 최근에 프랑스 국가대표팀에 복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2021년 6월 웨일즈전에서 복귀전을 치렀는데 어시스트를 바로 했고 최근 4경기 연속골 복귀 이후 9개의 골과 2개의 도움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정말 주포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벤제마가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레블레에서 퇴출된 게 이 사건 때문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상황에서 다시 퇴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미 복귀를 해버렸잖아. 유죄는 오늘 떴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나는 맨 처음 벤제마 복귀한다 했을 때 이거 좀 이르다. 이거 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해도 나는 늦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그쵸. 근데 어쨌든 땡겼는데 심지어 너무 잘하네. 이래 버리니까
이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온 마당에 프랑스가 지금 당장 내년에 카타르 월드컵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판결과 영향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벤제마는 국가대표팀 승선이 매우 유력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 입장이 조금 난처해졌죠. 프랑스가 톱이 없어. 그쵸? 벤제마 나와야 돼서. 근데 자국에서도 벤제마의 대표팀 복귀 여론이 막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 좋은 의견도 많았던 것 같아요. SNS에 그때 막 합성 사진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벤제마 이거 나쁜 사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가 되게 나온 게 많았거든요. 네. 밈이 있었어요, 밈이.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그런 국가대표팀에서 다시 이 선수를 퇴출을 해야 되나. 네. 근데 제가 만약에 프랑스 축구협회장이면 전 퇴출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 그냥 빼박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항소를 한다고 하니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를 좀 기다려보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저는 일단 문제가 제일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 월드컵이 1년도 채 남아있지 않고 벤제마가 돌아와서 팀에 기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황도 조금 봐야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뭐 필수 불가결한 상태입니다. 그럼요. 에이스입니다. 네. 리그 10골 7개의 도움, 챔피언스 리그 5골 1개의 도움. 벤제마가 또 이제 오늘도 골을 넣었어요. 셰리프전에서. 그래서 비니시우스와 함께 올 시즌 정말 파트너십이 매우 좋습니다. 네. 벤제마가.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리그 1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조별리그 1위. 그래서 진짜 고공비행을 완전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레알이 오늘 셰리프전을 시작으로 죽음의 일정 시작이거든요. 예. 세비야 만나고 빌바오 만나고 그리고 소시에다드 만나고 인터밀란 만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요. 이제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늘 뭐 경기하는 거나 많이 내려오긴 했다라는 평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마드리드 더비라는 특수성이 그럼요. 더비 매치. 더비 매치는 백지에서 시작이야. 그리고 또 이 마르셀리노의 팀이 좀 까다롭거든요. 빌바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이 전력차가 딱 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레알이 그래도 무난하게 이기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 있고, 여기는 레알이 센 건 알겠는데 좀 빡세겠는데? 어느 팀이건 저는 라리가 이 팀 만나면 그런 까다로움이 느껴지는 팀이 있거든요. 세비야. 근데 세비야는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세비야는 이제 까다로운 팀이 아니고 강팀이야. 맞아. 세비야는 이제 진짜 상위권 팀이에요. 맞아. 저는 그러니까 빌바오가 안 그래도 이런 피지컬적으로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맞죠. 마르셀리노식 그런 4-4-2가 이제 가동이 그렇죠. 되면 저는 되게 상대하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바스크 두 팀을 연달아 만나요. 빌바오하고 소시에다드를 만나니까. 네, 그래서 이 벤제마의 역할이 더 중요한 가운데 뭐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클럽은 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국대만큼 물론 타격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의 타격만큼은 아닐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왜냐면 국가대표는 사실 좀 약간 명예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서 클럽에서 받는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물론 A 대표팀 차출된 선수들은 수당을 받아요. 받는데 적죠. 이 선수를 구매하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클럽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권리를 좀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뭐 레알은 이게 뭐 유죄 판결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죠. 어제 나왔기 때문에 뭐 공식 입장 같은 거는 나오질 않은 상태인데, 녹화 시점 기준으로. 근데 아무래도 클럽보다는 국가대표팀에서의 문제가 훨씬 더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 그런 그러니까 잣대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른 차이긴 한데, 축구 선수? 축구만 잘하면 되지. 축구로 평가하면 되지.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축구는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는 것보다 사람이 되는 게 먼저지. 인성이 더 중요하다. 저는 사실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나라마다 분위기는 사실 다르니까. 그거 맞아요. 근데 제가 봤던 벤제마에 대한 SNS 상의 프랑스 팬들의 여론은 뭐 국민들이겠죠. 아마 프랑스 팬들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경기장에서 굉장히 더럽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 펠라이니 같은 좀 케이스들 있잖아요. 몸싸움 할 때만. 근데 이제 이렇게 거칠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는 법을 어기진 않았어요. 위법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근데 벤제마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판 여론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이 자국에 어떻게 보면 명예를 걸고 또 이렇게 출전하는 그런, 그러니까 프랑스 국기 달고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최근에 그러니까 벤제마는 최근 일은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성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맨디가 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시구르드손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이 부분 끝판왕은 아담 존슨이고. 아담 존슨은 진짜 실력이죠. 아담 존슨은 말을 꺼내기가
안 될 정도의 이제 범죄자가 됐으니까. 네. 맨디와 시구르르손 좀 결과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위법이 됐고 판결이 땅땅땅 나와서 벤제마 이슈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래요. 거고 아마 항소할 겁니다. 그러면 항소하고 나서 최종 판결 나오고 하면은 그 과정에 시간이 있어서 또 저희가 비실이라고. 또 한번 아마 영상 제작할 겁니다. 또 네.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하면은 또 우리 손배님이 계시니까 손배님한테 여쭤보면서 좀 아니 이제 바로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아니면 그냥 선배님 데리고 하시면 콘텐츠를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이거를 보면서 덕현이도 꼴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해요 사실. 그 집에 생기도 나왔죠. 아이 그것도 다 주작이죠. 그래요? 예, 주작입니다 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